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여러가지 방정식 유형 11번부터 15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 11 1004번 최다 빈출 왕중요 문제입니다. 3차식이 주어져 있네요. 다음 방정식의 세근의 곱은 3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방정식에서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을 구할 수 있죠. 1과 마이너스 5를 이용해서 부호 반대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5입니다. 그때 f의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의 세근의 곱을 구하는데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과 알파, 베타, 감마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f알파가 0인 것이죠. 그러면 2x 더하기 1이 알파가 되는 그 x값, 그것이 알파 빼기 1 나누기 2입니다. 즉 이 방정식의 한 근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입니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한 근이면 또 다른 근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근은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근의 곱은 8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이 개념이 첫 번째 숙지되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분자에 있는 부분입니다. 분자에 있는 부분은 fx라는 방정식이 아니라 fx라는 3차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3차식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식은 아래식과 완벽히 같은 항등식인 거죠. 이때 x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의 값이 나옵니다. 이를 대입하면 1 더하기 3 빼기 9 빼기 5인데 그것은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와 같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에서 14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0일 때 이 값은 비교해 보면 완벽히 부호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0 이게 마이너스 10이라 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가 사라져야 되겠네요. 8분의 10, 즉 4분의 5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1005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3차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제곱, B제곱, C제곱 합의 값은, 자, 이 조건식은 여기에 0이 왔다면, 만약에 0이 왔다면 이 3차식으로 만든 3차 방정식의 세근이 A, B, C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0이 아닌 무엇이 왔다, 즉 이것이 K다 이렇게 왔다면 fx 빼기 K는 빵이라는 방정식의 세근이 A, B, C다 라는 걸 뜻하는 거죠. K가 만약 0이었다면 fx는 빵, 3차 방정식. 이 K가 0이 아니었다, 그럼 fx 빼기 K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십시오. fa 더하기 5는 0이죠. fb도 마찬가지입니다. fc도 마찬가지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x자리에 a, b, c 넣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k 대신에 이항시켜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세근이 a, b, c이다. 여러분, fx라는 식은 이 3차식인데 5를 더하면 상수항만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 더하기 bc 더하기 c의 값이니까 3차식의 상수항이 바뀌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인데 그 세근의 합은 이 3차식에서의 세근의 합 2와 같습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그 다음 a, b, b, c, c의 합은 마찬가지 이거와 다를 바가 없죠. 마이너스 8입니다. 따라서 4 더하기 16과 같아서 정답은 2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08번입니다. 최다 빈출 왕중요이자 터프 문제네요. 3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여러분, 이거랑 같은데 0인지 k인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니까 k라고 둡니다. 모를 땐 항상 k라고 둡니다. 그 말은 fx 빼기 k는 빵이라는 방정식의 세근이
마이너스 2와 1과 3이라는 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 fx는 0의 한근이 2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k는 0은 아니었던 거죠. 즉 f2는 0이다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나머지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 할 때, 즉 fx라는 3차식은 3차항 계수가 1인데 한 근이 2이기 때문에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위식에서 상수 k를 빼더라도 상수항 말고는 fx와 다를 바가 없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과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완벽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근의 합이 2입니다. 2. 그 다음 둘씩 짝지어 곱한 두 곱근의 합이라고 할까요? 두 곱근의 합은 마이너스 2, 3, 그리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것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단지 변하는 것은 상수항으로 인해서 세근의 곱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이 방정식의 세근은 2와 알파와 베타이지 않습니까? 이 세근의 합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돼야 되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둘씩 짝지어 곱한 2알파와 2베타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더한 것이 마이너스 5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0이므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해서 정답은 10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유형 12번 3차 방정식의 작성 1010번 문제입니다. 최답인 출방 중요. 자, 3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근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걸 세근으로 하면서, 즉 이 방정식의 세근을 둘씩 짝지어 더한 근을 세근으로 하는 새로운 3차 방정식, 3차항 계수가 1인 방정식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초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차항 계수가 0이니까요. 그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알파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주어져 있던 방정식의 음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입니다. 작성해 보시면 세근의 합의 부호 반대, 세근의 합의 부호 반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이므로 부호 반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둘씩 짝지어 곱해서 더한 것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x제곱이 빠졌네요. 그 다음 셋을 곱한 다음 부호 반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최초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그런데 1차항 계수는 부호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또 부호가 다릅니다. 자, 2차항 계수는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어차피 2차항 계수는 0이었고 1차항 계수는 같아야 되니 2는 똑같아야 되고 이 부분만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로 선택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11번 문제 터프 문제네요. 세실수 ABC에 대해서 3차 다항식 3차항 계수가 1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다음 3차 방정식 얘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근의 곱은 5이다. 자, 한 실근을 알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허근을 베타와 감마라 하면 베타와 감마는 곱하면 5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3차 방정식 이것은 한 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이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은 2이다. 자, 가와 나를 보시면 완전히 다른 3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p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실근 알파가 있었죠. 그리고 p에 3x 빼기 1은 빵의 한 실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p알파는 0이겠죠? 근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그 x는
알파 더하기 1을 3으로 나눈 값이 될 거고 당연히 이것은 실수에 속하겠죠. 무슨 말씀이냐? 이 방정식의 한 실근은 얘가 알파이면 얘는 3분의 알파 더하기 1이고 그런데 그 근이 바로 0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실근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럼 베타와 감마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는데 즉 P의 베타가 0이고 P의 감마가 0인데 이로써 새로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은 베타 더하기 1 나누기 3과 감마 더하기 1 나누기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이 2라고 하였죠. 여기서 베타와 감마의 합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3 곱하고 2를 빼면 4가 되겠죠. 그리고 최초에 베타, 감마 곱하면 5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A는 세근의 합입니다. 세근의 합은 한 실근 마이너스 1과 베타, 감마의 합인데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였으므로 3인데 마이너스 A가 3인 거죠. 주의, 마이너스 A가 3이죠.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 B는 둘씩 짝지어 곱한 것의 합이죠. 둘씩 짝지어 곱해야 하는데 알파와 베타, 알파와 감마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과 감마 곱한 값은 저거죠. 그리고 베타와 감마를 곱하면 5가 됩니다. 따라서 베타 더하기 감마가 4라고 하였으므로 이 값은 1이 됩니다. B는 1. 자, 마지막으로 C는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의 부호 반대죠.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므로 C는 5가 되겠습니다. 셋을 더하면 3이 되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13번. 유형 13번은 역수근에 관한 문제죠. 역수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도 그렇고 3차 방정식도 그렇고 기타 다항 방정식에서 다 성립하는 경우인데 3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ax 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빵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3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수항 d도 0이 아닌 방정식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한 근이 알파이므로 알파를 대입했을 때 a알파 3승 더하기 b알파 제곱 더하기 c알파 더하기 d는 0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파는 0이 아닙니다. 왜 알파는 0이 아닐까요? 알파에 0을 대입했다면 좌변은 d만 남겠죠. 그리고 우린 d가 0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알파는 0이 아닌 것입니다. 양변을 알파 0이 아니므로 알파 세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변을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부터 먼저 써볼까요? d를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면 알파 세제곱분의 1. 그런데 그걸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d의 알파분의 1의 세제곱. 같은 이유로 여기도 c의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분의 1인데 알파 제곱분의 1은 알파분의 1의 제곱. b의 알파분의 1 더하기 a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dx 3승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다? 바로 알파분의 1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즉 최초 주어졌던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면 이 방정식은 한 근을 알파분의 1로 갖습니다. 즉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를 완벽히 순서를 거꾸로 하면 역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1013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근을 역수근 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면 개수를 완벽히 순서 거꾸로 1x제곱 ax 더하기 3은 0으로 쓰면 됩니다. 2차항 개수가 완벽히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이고 b는 3입니다. a 더하기 b는 1. 정답은 1번입니다.
1015번 문제, 터프 문제네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 역수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보시죠. 알파가 근이므로 다음이 성립하고 알파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알파 세제곱 나눠 정리하면 제가 설명했던 방법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썼네요. 그럼 얘가 여기 오겠죠. 여기는 3이 오를 자리입니다. 얘가 여기 오고 얘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므로 알파분의 1은 3차 방정식 x 3승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 바로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베타와 감마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러니 이 역수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바로 요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에 알맞은 수는 3이었죠. 나에 알맞은 식은 얘였죠. 그럴 때 P 더하기 3 더하기 F2 여기다가 2 집어넣어라 얘기죠.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인가요? 그래서 11, 23, 28 정답은 1번 1015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유형 14번 3차 방정식의 켈렉은 문제입니다. 1018번 최다민출 왕중요 계수가 실수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근이 2 빼기 루트 3i다. 계수가 실수이면 다른 한근은 2 플러스 루트 3i가 돼야 된다. 그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두 근을 알고 있으니 이 두 근을 가지는 방정식은 이걸 갈까요? 세 근의 곱으로 갑시다. 일단 이 두 근의 곱은 얼마죠? 4 빼기 3i 제곱이니까 7이죠. 그런데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7이므로 한 실근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아니죠.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7이 아니고 세 근의 곱이 7이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세 근의 곱이 7입니다. 따라서 한 근의 실근은 1이 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세 근의 합의 부호 반대죠. 지금 두 허근의 합은 4입니다. 그래서 4와 한 실근 1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5입니다. 다음 b 둘씩 짝지어 곱한 거 두 근의 곱 얘는 7이었습니다. 7 더하기 그 다음 한 실근이 1이므로 1을 각각 곱하면 결국 더하면 4가 되겠죠. 11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6이 되겠습니다. 3번 1018번 정답 3번. 다음 문제 1020번 최다빈출 n 터프 문제이네요. 계수가 실수인 3차식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4를 한 실근으로 가진다. 그 다음 3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이 2i다. 한 근이 2i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i겠죠. 이렇게 근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fx는 0의 세근 4, 2i, 마이너스 2i. 이때 f2x는 빵의 세근의 곱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방정식의 세근은 원래 방정식에 4를 넣으면 성립했으니까 새로운 방정식은 2를 넣어야 성립하겠죠. 원래 방정식에 2i를 넣어서 성립했으니까 새로운 방정식은 i를 넣으면 마이너스 i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쉽습니까? 세근의 곱은 2 곱하기 i 곱하기 마이너스 i 즉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어서 1021번입니다.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2i다. 계수가 실수이므로 한근이 3 플러스 2i면 다른 한근은 3 마이너스 2i가 되어야 됩니다. 계수를 아는 것이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이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0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근 하나는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 근을 다 알고 있으니 a와 b를 구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입니까? a 세 근의 합의 부호 반대. 세 근의 합은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둘씩 짝지어 곱하는 건데 0과 곱하는 것은 0이 될 것이고 이렇게 둘이 곱한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9 더하기 4는 13. a와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함계수가 1인 방정식은 두 근이 2니까 두 근의 합이 7.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78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식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21번의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유형 15번 4차 방정식의 켤레근 1023번과 1024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3번 터프 문제.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빼기 2i인데 실수 따라서 1 빼기 2y와 1 더하기 2i가 각각 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근과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고 또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겠죠. 이럴 때 다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둬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걸 쓰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하나의 2차 방정식에서 나와야 되고 이것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2이므로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이 1 더하기 4이므로 5는 빵이라는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새로운 방정식 가져야 되겠죠. 이걸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4차 방정식과 완벽히 같은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상수항이 마이너스 40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 곱한 것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면 나머지 근을 다 아는 셈이 될 것이고 A, B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3차 함계수를 주목해 봅시다. 3차 함계수는 x제곱항을 여기 곱한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차 함계수이며 또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2 x3승이 3차 함계수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되어야겠습니다. 즉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면 2 그런 방정식의 두 근은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먼저 구해봅시다. a는 2차 함계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아니고 잘못했죠. 마이너스 2 아니고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5 1입니다. 그 다음 1차 항을 생각해보면 1차 곱하기 상수 16x 빼기 10 b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 b는 6이고 그 다음 이 방정식의 두 근 더하면 2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4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하고 마이너스 2 세 근은 4 마이너스 2 그리고 아까 1 더하기 2i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11 빼기 9 9에다가 실수 부분 결국 10 더하기 2i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24번 마지막입니다. 세 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4차식은 다음을 만족합니다. px는 빵의 한 근이 1 빼기 루트 3i다. 즉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i다. 그러면 두 근을 근으로 가진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2이므로 마이너스 2x, 곱이 4이므로 더하기 4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두 실근이 아니라 새로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나 조건은 P1이 18이다 라는 걸 알려줬네요. P1이 18이면 그거는 지금 활용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P1을 한번 적어놔 볼까요? P1은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이다. 18.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다. 일단 요거를 적어 둡시다. 다음 아까처럼 접근해보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알파 베타. 자, 좌변의 식은 px랑 같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3차 함계수입니다. 3차 함계수 조사해보죠.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게 2랑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일 때 아까 문제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다른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말고 2차도 좀 조사해 봅시다. 2차 함계수는 알파 베타 x제곱
플러스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이게 2차 함계수이고 이게 마이너스 4라 했으므로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A와 같아야 한다. 일단 적어둡시다. 그 다음에 1차항 B를 생각해 봅니다. 1차항 2x의 알파 베타를 곱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 4에다가 1을 곱한 마이너스 4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게 B랑 같아야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하였으므로 대입해서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 더하기 16은 B다.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16이 B다. 일단 체크해 둡시다. 요거 연립하면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상수항 C는 뭡니까? 상수항 C. 왜 그걸 안 해놨었죠?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안 한 이유가 있군요. C를 모르니까. 상수항은 4알파 베타죠. 4알파 베타가 바로 C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보물꾸러미를 풉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알파 베타가 나오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눈으로 한번 때려봅시다. 알파 베타를 더하면 A, B, C를 더하면 몇 알파 베타죠? 3알파 베타. 보이죠? 3알파 베타.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6입니다. 플러스 12가 되고 이게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15라고 하였으므로 알파 베타의 값은 1. 자, 알파 베타는 곱하면 1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관계였습니다. 이거는 실수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어쨌든 요 방정식을 이제 쓰겠습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1 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실수는 맞네요. 자, 그런데 뭐 구하라 했죠? A 더하기 B 빼기 C. A는 얼마입니까?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네요. A, B, C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 어차피 알잖아요. 알파 베타 1이라 했으므로 A는 마이너스 3이겠죠. B는 요거 1이니까 대입하면 14가 되고 C는 알파 베타가 1이니까 C는 4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빼기 C 10 빼기 3은 7입니까? 1024번의 정답 7. 여기까지 하겠습니다.